근데 제가 위험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다이어트 약은 마약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맞을까요? 그거 부분은 조금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숨겨진 아름다움을 조각하는 플래닛 C1의 도건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관련해서 다이어트 약 또는 방법, 운동 이렇게 되게 궁금하신 것 또는 불안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다이어트를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혹시 본인은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저도 해봤습니다. 안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먹던 식이 습관이나 운동, 행동 이런 것도 다 바꿔가는 일인데 꾸준히 지켜지던 일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거는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먹는다라는 거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인데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되게 포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처방되는 종류가 있을까요? 처방되는 종류라고 하면 식약처나 FDA 승인 받은 약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을 거고요. 성분으로 알려드리자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는 오를리스탄, 제니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는 삭센다, 주사제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위험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다이어트 약은 마약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맞을까요? 그거 부분은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분류하는 분류 체계를 좀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면 중추신경계, 머리나 뇌 이런 데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을 포함을 해요. 근데 예시 중에는 이제 식욕 억제제도 있을 거고 흔히들 주변에서 관리하는 수면제라든지 항우울제 또는 심지어 가까이에는 우리가 사 먹는 종합감기약 이런 데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포함하는 대분류가 마약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위 카테고리가 마약류니까 이름이 마약 너무 무섭잖아요. 마약류 밑에 마약이라는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는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마약은 따로 관리가 되어 있고 옆에 다른 카테고리에는 대마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마약이나 대마 이런 불법적인 약물들은 거기서 따로 관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용법에 따라서 의료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 약은 마약이 아니다. 마약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도 많나요? 부작용 있을 수 있죠.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면 우리 예전에 어릴 때나 숨바꼭질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어디 숨어가지고 이 술래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걸 보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배고팠던 기억은 아마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자꾸 깨우고 긴장하는 상태로 만들어서라도 배고픔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다른 이제 붙어있는 약제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하니까 잠이 안 올 수 있죠. 두근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약들에 의해서 화장실을 자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속이 안 좋아야 못 먹는 것도 많거든요. 이 효과와 부작용을 일단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부터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그런 거는 얼마든지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으니 이제 올바르게 복용하는 거를 따라 진행하시면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 약간 1대1로 이렇게 저한테 맞는 약을 딱 맞춰주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약의 처방 기간이 보통은 주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것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항상 연락을 받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친구처럼 바로바로 답장은 못 해주지만 그걸 한 번에 해결을 해서 그럼 이렇게 조절하세요, 이렇게 약을 빼세요, 다 한 분 한 분 조절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안심될 것 같아요. 다행이죠. 질문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그럼 이 다이어트 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약이라는 걸 고민하고 오셨을 정도라면 정말 스스로의 관리가 이제 힘드시거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싶은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고민을 하시기 전에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식사 직전에 단백질 먹는 거거든요. 요즘 제품 너무 많아요. 한번 먹고 버릴 수 있게도 나오고 타 먹을 수도 있게도 나오고 그냥 두유로도 가성비 좋게도 나오고 그냥 계란을 드셔도 괜찮고 항상 식사 30분 전에 단백질 먼저 넣어서 식사량도 줄이고 식사 사이사이에 당 떨어지고 배고파지는 것도 줄여가면서 스스로 천천히 한 번 더 관리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리하자면 약이란 고민은 어쨌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라는 거고 그 고민을 마치고 복용을 시작했으면 복용법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원래 살은 많이 안 쪄서 필요할 때만 먹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번으로 줄였어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필요에 따라 조절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진료실에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조절 드릴 수 있으니까 방법을 같이 계획하고 같이 계획한 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다이어트 약에 대한 오해나 용법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약과 함께 다이어트를 진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보다는 이제 제대로 알고 올바른 용법으로 진행하면 그리고 그 전에 충분한 상담과 이제 논의를 통해서 계획하고 진행하면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플래닛 의원은 앞에 상담이라는 과정도 있고 그 뒤에 진료라는 과정도 두 가지를 거쳐서 그리고 그 전에는 예약 과정에서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맞게끔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플래닛 의원의 도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